서부지법 폭동 예. 배후에 예. 사랑제일교회 있다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예. 압수수색, 정광훈 목사 압수수색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배후에 한 명 보수 유튜버가 또 지목이 됐어요. 그 신혜식 씨. 신의 예. 한수라는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네. 그때 이제 예. 뭐 윤석열한테 뭐 봉황 뭐 이런 거 예. 그려진 뭐 핫팩 이런 거 예. 받고 예. 이틀 뒤에 그 서부지법 난동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배후에 사랑제일교회 플러스 신혜식 씨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혜식 씨가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각자 도생의 시간이잖아요. 예. 자기 살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하고 나왔어요. 예. 그 공익신고 내용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 공익신고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 윤석열이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할 때 1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뒤에 관저 뒷부분으로 뒤로 예. 그 경찰 특공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런 예상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1000명을 보내가지고 막아달라 뭐 이런 식의 지금 그렇죠. 누가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 혼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윤석열이 윤석열의 지시 내지는 뭐 그 위에 비서관 뭐 수석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지금 네. 그 요청한 그 신혜식 씨가 네. 한 내용에 따르면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실 행정관 경호처 갖고는 안 된다. 근데 경찰 뭐 이런 인력들이 그 말을 안 들으니 근데 경호처 갖고도 안 되니 니들이 와갖고 좀 도와줘라 이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 결국은 그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게 윤석열이 그때 저기 상태였잖아요. 탄핵 의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직접 지시하지만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행정관한테 지시하고 그 행정관이 신혜식 씨한테 SOS를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게 문자와 녹음 파일로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공개하고 녹음 파일을 저 문자를 공개하고 녹음 파일은 경찰에 휴대폰에 들어있는데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관저 가보셨나요? 그 뒤에 안 가봤죠. 근데 보니까 그 뒤쪽에 이제 거기에 신혜식 씨가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야 가봤더니 뭐 차 한 대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0명씩이나 누구 오라 그러고 왜 정보도 제대로 안 주냐 우리가 당신들 쫄다고 그냥 막 항의했던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신혜식 씨는 자기는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윤석열 측과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한 몸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보수 유튜버들은 그 역할을 하면서 뭘 했냐면 코인 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튜브 수익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생하는 구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서부지법에서 그런 일이 나오니까 지금 수사를 받게 되니까 공익신고를 하고 나왔는데 저 공익신고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수사가 전개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공익신고에 대해서 저것도 좀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뭐 신영삼 행정관이라고 성사명 성사명 행정관이라고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어쨌든 윤석열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뭐 고위 참모의 지시를 받았는지 저 부분은 뭐 명확히 지금 문자와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 동조 선동 혐의인 거죠. 네. 선동 혐의인 거고 그 신혜식은 어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니까 그 대통령실의 저런 개입 극우 지지자들을 경찰 특공대가 윤석열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달라고 저렇게 이제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서부지법도 그렇고 그 법원하고 재판소는 그 100m 네네. 이격하게 돼 있잖아요. 시위를 하게 되려면 네네. 그게 합법적인 네. 집회 신고를 한 그런 시위라고 하더라도 100m를 이격해야 되는데 바로 지법 정문 앞에 수백 명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경찰이 안 막더라. 경찰이 안 막더라. 그러면은 윤석열이 여전히 어떤 그 방조국을 제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혜식 씨가 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실이라든가 경호처를 활용을 네. 해가지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신혜식의 주장이에요. 신혜식이 하니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네. 반대로 볼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 서부지법 난동의 배우로 지금 몰려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광훈과 신혜식 씨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혜식 입장에서는 이거를 네. 자기 책임보다는 이렇게 어딘가를 그렇죠. 또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방조 의혹이 나왔을 수 있다, 제기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상했단 말이에요. 서부지법 난동 때 경찰이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 투입을 좀 적게 하거나 이러지 않았냐 이런 그 당시에도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혜식 씨가 자기의 어떤 책임 이런 걸 떠밀기 위해서 경찰을 끌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신혜식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그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나는 네. 그 시점에 당연히 헌재 앞에 있던 그 극우 지지자들, 윤석열 극우 지지자들도 서부지법으로 가자라고 이제 난리를 치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신혜식과 같은 극우 유튜버 정광훈 서부지법 가가지고 그 빨갱이 판사 체포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하던 그런 상황이어서 당연히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왜 경찰이 그런 경찰력을 대거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를 차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오히려 두드려 맞고 방패 빼앗기고 완전히 그 뚫린 거 아닙니까? 폭도들한테.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소급 대응한 거에 대해서 신혜식 씨가 지금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경찰청장이 없던 상황이잖아요. 경찰청 차장, 이호영 차장이 직무 대리로 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경찰도 권력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아까 그런 측면에서 소급 대응을 했을 수도 있고 윤석열이 이게 완전히 맛이 가는 게 아니고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에서 소급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란 수사 과정에서 좀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아니면 신혜식 씨 저 공익신고에 대해서 지금 정광훈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저 공익신고가 맞는지 아마 같이 수사팀에서 같이 수사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게 경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맡겨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찰이 그 소급 대응한 부분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할 필요가 있고 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